네, 저까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마지막 강의. 네. 경례의 말씀 같은. 네. 선거법 특강이 총 34강이니까요. 지금 벌써 3분의 2 지점을 넘게 달려오고 있는데 계속 시청해 주신 분들 대단하신 것 같고요. 마지막 강의까지 조금 더 힘내셔서 완주하시고 꼭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합격의 기운 팍팍 드리겠습니다. 두 분 강사님이 아직 남으셨는데 워낙 실력이 출중하신 분들이라서 저보다 훨씬 강의를 재밌게 해주실 걸로 기대가 됩니다. 팍팍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개표 관리와 그 진행 절차 그리고 투표의 효력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강의가 될 수 있도록 저도 마지막 시간 힘을 내서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선거일마다 우리는 엄청난 고뇌에 빠지게 되는 것이 운명입니다. 그런데 그 고뇌는 과연 어떠한 것에 대한 고뇌일까요? 우리의 존재의 의미? 선거라는 제도가 인류의 행복과 발전에 미치는 영향? 국민의 참정권이 보장되도록 하는 사회적 시스템의 딜레마? 아닙니다. 바로 경계와 경계에 걸쳐진 작은 동그라미에 마침내 어떠한 정체성이 주어지는가에 대한 고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표 도장 찍을 때 2개란에 걸쳐서 찍으면 무효라는 거죠? 예, 물론 그렇죠. 그러나 이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호랑이가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인간이 죽어서 이름을 남기듯 이 작은 동그라미도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그 흔적을 이리저리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흔적을 그 누가 진정한 동그라미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은 도장 인주가 조금 번졌어도 누구한테 찍었는지 확실하다면 유효라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강연하고 있는데 계속 그렇게 끼어들지 좀 마요. 흐름 끊기잖아요. 아니, 너무 장황하게 썰을 푸시니까 그렇죠. 그냥 깔끔하게 한마디로 정리해 주시면 안 돼요? 제 강연이 마음에 안 드시면 다른 강연 들으러 가세요. 지금 이거 끝나고 엄청 뛰어난 선관위 직원분이 강연하실 거거든요. 그거 들으러 가란 말이야. 가버려. 네, 안녕하세요. 강다경입니다. 예. 지난 시간 뵌 분이 계셔서 더 반갑네요. 네, 이번 시간은 개표에 대해서 학습하실 텐데요. 개표는 투표로 표시된 선거인의 의사 결과에 대해서 권한 있는 기관이 유무효를 가리고 후보자별, 정당별 득표수를 집계하는 확인 행위로서 선거 사무 중 가장 종국적이고 핵심적인 사무입니다. 그만큼 선관위에도 중요한 업무지만 유권자들에게도 중요한 업무고요. 그리고 수험생 여러분께는 출제 빈도가 개표가 높지만 그만큼 핵심 포인트만 아시면 쉽게 고득점을 획득할 수 있는 파트입니다. 자, 제가 기출 문제 표시해 놓은 거 아시죠? 이 부분만 잘 공략하셔도 충분히 잘 따라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 수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개표 관리입니다. 개표 사무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합니다. 통상 개표는 하나의 개표소에서 시행을 하는데요. 법에 따라 2개 이상의 개표소를 설치하는 때에는 당의 구시군 선거관리위원을 각 개표소에 비등하게 지정 배치하고 있습니다. 자, 이 비등이라는 뜻은 각 개표소에 배치된 위원수를 비슷하게 하여야 한다는 뜻으로서 그 수가 꼭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2개 이상 개표소를 설치할 때는 개표할 선거명을 공고하고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에게 통지를 하여야 하는데요. 이 통지하는 이유는 개표 참관인을 선정해서 지정을 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2개 이상의 개표 관리에 관해서 당의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당의 개표소에 배치된 위원수의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을 하는데요.
선거관리위원회법 제4조에 따라서 이 보조위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조위원은 선거기간 개시 현재 국회 교섭단체를 둔 정당이 개표소마다 각 3일 이내에서 추천한 자를 위촉해서 개표 사무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는 각각 당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행하고 있습니다. 자, 위원회 참석 부분도 중요하네요. 그렇죠? 개표 개시 이후에는 개표소의 구시군위원회 제적위원회 과반수가 참석을 하여야 하고요. 2개 이상의 개표소를 설치한 경우 해당 개표소에 배치된 위원회의 과반수가 참석을 하여야 합니다. 자, 개표소의 설치 공고입니다. 구시군위원회는 선거일 전 5일까지 구시군의 사무소 소재지 또는 당의 관할 구역 안에 설치할 개표소를 공고하여야 하는데요. 당의 구역 안에 적정한 장소가 없는 때는 인접한 다른 구역에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 변경을 할 수 있고 즉시 변경 공고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난 시간 사전투표소나 투표소와 마찬가지로 각 학교, 관공서 및 공공기관, 단체회장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소 설치 장소 협조 요구를 받은 때에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구시군위원회는 개표 사무를 보조하기 위해서 개표 사무원을 두어야 하는데요. 그 자격 요건은 투표 사무원이 될 수 있는 자와 같습니다. 법제 147조 9항 1호부터 4호까지 내용은 같고요. 5호의 경우에는 투표 사무원의 경우에는 투표 사무를 보조할 능력이 있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였는데 개표 사무원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라는 것 차이점이 있습니다. 개표는 개표소에 투표함이 도착되면 투표함 수에 관계없이 개표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시군위원회는 관할 구역 안에 2개 이상의 선거구가 있는 경우 선거구 단위로 개표를 합니다. 자, 그리고 동시 선거에 있어서는 예외가 있는데요. 선거별 또는 그 선거구의 관할 구역이 작은 선거구별로 구분해서 행합니다. 보통 관할 선거구의 관할 구역 안에 지역구 지방의원 선거 같은 경우에 2개 이상의 선거구가 있는데요.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에서는 제1선거구, 제2선거구 이렇게 명칭이 구분되고요. 지역구 자치구시군위원 선거에서는 이 1선거구, 하나의 선거구 안에서도 가선거구, 나선거구 등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 만료에 따른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실시할 때는 가장 작은 선거구인 지역구 자치구시군위원 선거를 구분을 해서 개표가 진행이 되겠죠. 다음은 176조입니다. 여기에서는 사전, 거소, 선상투표의 접수에 정당 추천위원회 참여를 규정해서 그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편투표의 접수 및 투입 보관인데요. 구시군위원회는 우편으로 송부된 사전, 거소, 선상투표를 접수한 때 해당 구시군위원회 정당 추천위원회 참여하에 즉시 우편투표함에 이를 투입하고 보관을 합니다. 자, 이때도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를 거부하는 정당 추천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요. 자, 관내 사전투표함의 접수입니다. 자, 사전투표 1일차, 2일차가 끝나고 나면 투표관리관이 이 관내 사전투표함을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로 인계를 하는데요. 이때에도 정당 추천위원이 참여해서 투표함의 봉인 상태를 확인하고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편투표를 접수할 때 선거권이 없는 자나 사망자의 통보를 받은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보를 받은 시기가 사전 거소투표 접수 전이라면 붙임 쪽지에 선거권이 없는 자 또는 사망자라고 기재해서 회송용 봉투에 붙여서 우편투표함에 투입 후 개표 때 무효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지 시기가 사전 거소투표 접수 후라면 이미 회송용 봉투를 우편투표함에 넣은 뒤니까요. 개표 시에 해당 봉투를 가려내서 무효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때에도 예외가 있는데요. 사전투표자 또는 거소투표자가 투표 후 사망한 경우에 유효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편투표 접수 마감 시각 보통 6시죠. 그 이후부터 개표록 작성 완료 시까지 도착된 사전 거소 선상투표는 기권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편투표함과 사전투표함의 개표장 이송입니다. 우편투표함과 사전투표함은 개표 참관인의 참관 하에 선거일 오후 6시,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 후에 개표소로 옮겨서
일반 투표함의 투표지와 별도로 먼저 개표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강조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어떤 부분이 중요할까요? 네, 여기 투표 마감 시각인데요. 자, 보통 시험에서 선거별로 임기 만료에 있어서는 오후 6시가 마감 시각이고요. 보궐선거에서는 오후 8시인데 이 부분이 바꿔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 투표 시간 문제 잘 확인하시고요. 자, 이때 개표 참관인은 정당 또는 후보자마다 1인이 참여할 수 있고요. 해당 투표함을 옮기는 시각까지 참여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참관을 거부하는 때에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네, 다음은 개표의 단위입니다. 개표는 투표구별로 구분해서 투표수를 계산합니다. 이것은 단일 선거의 경우이고요. 보통 동시선거에 있어서는 특례가 있죠. 임기 만료에 의한 동시선거에 있어서는 개표 진행 및 결과 공표를 읍면동 단위로 할 수 있습니다. 자, 결과 공표는 조금 뒤에 확인을 할 텐데요. 그때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동시선거에 있어서는 읍면동 단위로 한다는 거 생각을 해주시고요. 자, 이때 동시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보궐선거 등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선거, 즉 교육감 선거죠. 이 경우에도 읍면동 단위로 개표를 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이번 조문에서 가장 중요한 투표지 분류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투표지 분류기란 기표된 이미지를 인식해서 후보자별 분류표와 미분류표, 즉 재확인 대상 투표지로 구분을 하는 개표 사물을 보조하는 이 기계 장치인데요. 2002년도 제3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기존 규칙에 있던 이 분류기 사용 근거를 법으로 명시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하실 부분은 투표지 분류기에 의한 투개표는 전산 조직에 의한 투개표가 아니다라는 건데요. 전산 조직으로 실시한다는 말은 터치스크린 투표 방식으로 실시를 해서 투표가 끝나면서 동시에 후보자별 득표수를 알 수 있는 방식을 말하는데요. 공직선거에서는 아직까지 한 번도 실시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산화하여서 이렇게 투개표 사무 관리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실시 여부에 대해서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여야 하는데요. 자, 법 278조에는 투표지 분류기의 사용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해서 정당과 협의가 필요 없음을 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투표지 분류기를 이용한 개표 순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접수부에서 투표 참관인과 함께 도착한 투표함과 투표 관계 서류를 확인하고 접수하고요. 계안부에서는 투표함에 투표지를 꺼내서 선거별로 정리하고 일정한 방향으로 정리합니다. 투표지 분류기 운영부에서는 투표지 분류기를 통해서 후보자별 분류표와 재확인 대상 투표지가 구분이 되어서 집계가 되고요. 심사집계부에서는 후보자별 분류된 분류표는 육안으로 투표지 이상 여부를 확인을 해서 또 심사 개수기를 통해서 집계를 하고요. 투표지 분류기에서 재확인 대상으로 분류된 이 투표지에 대해서 유무효를 구분을 해서 또 심사 집계로 다시 개수기를 통해서 집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개표 상한표 확인석에서는 이 개표 상한표가 적정하게 작성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서 위원 검열 쪽으로 이송이 되는데요. 그 이후에 위원들이 후보자별 득표수와 무효 투표수를 검열하고 또 확인하여서 위원장의 공표가 이루어지고 그 이후 개표 상황 보고 및 투표지 포장 정리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만약 투표지 분류기 운영부를 거치지 않은 거소 선상 또는 이제 수기로 개표되는 경우에는 이 심사 집계부에서 육안으로 유무효를 가려서 심사 집계용 개수기로 집계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투표지 분류기에 대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자, 개표기는 2002년도에 도입될 당시에는 한때 개표기라고 부르던 때가 있었어요. 투표지 분류기는
네, 심사집계부의 유관에 의한 확인 심사를 보조하기 위하여 기표된 이미지를 이미지로 인식하여 기표된 투표지를 이미지로 인식하여 후보자별로 분류하거나 미분류 투표지로 분류하고 미분류 투표지를 제외한 후보자별 투표지를 집계하는 기계 장치에 불과하므로 전산 조직에 의한 개표에 관한 공선법 제278조에 근거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유관에 의한 확인 심사를 거치고 각 분류 심사하는 절차를 거쳐 다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의 유관에 의한 투표지의 확인, 검열 절차를 거친 것이므로 이 사건 개표는 공선법에 규정되어 있는 개표에 해당한다라고 보았습니다. 네, 졸리시는 거 아니죠? 네, 판례 내용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집중을 해주세요. 자, 다음은 투표지 분류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헌재 판결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위의 부분은 한번 복습 시간에 꼼꼼하게 읽어보시고요. 결론 부분만 보겠습니다. 자, 투표지 분류기 등을 이용한다고 하여 공직선거법상 유관에 의한 확인 심사 검열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개표 이후에도 실물 투표지를 봉인해서 당선인 임기 중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선거 이후에 실물 투표지를 통해서 충분히 투표 결과를 검증할 수 있고 또 개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두고 있음을 종합해 볼 때 개표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지를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 장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입법자의 선택이 선고인들의 선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라고 결정하였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공표에 대해 보겠습니다. 구시군 선거관리위원장이 투표골별로 집계 작성된 개표 상한표에 의해서 투표구 단위로 후보자별 득표수를 공표를 합니다. 그리고 출석한 위원 전원이 공표 전에 득표수를 검열하고 개표 상한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개표 사무를 지연시키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구든지 후보자별 득표수의 공표 전에는 이를 보도할 수 없으나 예외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개표 상황 자료는 보도하는 것이 무방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시 개표 투표 함수에 대해서 무제한 허용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한 헌재 결정문입니다. 여기서 개표라고 하면 투표함을 개함을 해서 투표구 단위로 후보자별 득표수를 공표하는 데까지 그 과정을 말하는 거고요. 관련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과거 선거법에서는 투표함에 표가 섞이거나 조작, 훼손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동시에 개표할 수 있는 투표함 수의 수를 4개로 제한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투표지 분류기가 도입되면서 좀 더 신속하고 정확한 개표가 가능하게 되어서 이런 투표함 수를 제한하는 것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 배경을 아시고 한번 읽어볼게요. 자, 공정한 개표 절차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개표 절차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개표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이 개표 참관인에 의한 참관이므로 투표함의 동시 개표를 제한 없이 허용함으로써 개표에 대한 개표 참관인의 실질적 감시를 어렵게 만들 경우 유권자의 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개표 투표함수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은 것은 입법자의 합리적 재량의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일부 개표소에서 동시개표 투표함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개표 참관인이 선정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들의 선거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해서 위헌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동시개표와 관련된 법은 2002년도 이후에 개정이 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숙지를 하시고요. 이번 시간에 판례나 결정문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보통 시험에서는 그 부분 일부분을 발췌해서 나올 수도 있지만 결론만 바꿔서 낼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읽으시면서 내 상식과 맞지 않다라는 부분은 조금 더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네, 179조 무효투표입니다. 여기서는 투표의 유무효 사유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반 투표뿐만 아니라 사전투표, 거소, 선상투표까지 공통으로 적용되는 무효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1호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자, 정규의 투표용지라고 하면 청인이 날인된 것을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규칙에 정의된 정규의 투표용지를 좀 살펴보시면 관할 구시군위원회가 작성하고 청인을 찍은 후 관할 읍면동위원회에 송부하여 해당 투표관리관이 자신의 도장을 찍어 정당한 선거인에게 교부한 투표용지이고요. 사전투표에서는 사전투표관리관이 청인이 날인된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선거인에게 교부한 투표용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거소 선상투표에 있어서는 관할위원회가 작성하고 청인과 구시군 위원장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정당한 거소 투표자 또는 선상 투표자에게 발송 또는 전송한 투표용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투표관리관, 이런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날인이 누락되어 있으나 관할위원회 청인이 날인되어 있고 투표록 등에 도장이 날인된 누락된 사유가 기재되어 있다면 또 정규의 투표용지로 보고 있고요. 자, 이때 도장이 날인 사유가 투표록 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선거인에게 정당하게 교부한 투표용지로 판단되는 것은 정규의 투표용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무효투표로 다시 돌아가서요. 자, 2호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자, 자발적 기권도 무효표가 됩니다. 자, 3호 두 란에 걸쳐서 표를 하거나 이 이상의 란에 표를 한 것. 자, 이것은 구분선상의 기표라고 하는데요. 자, 과거에 한때는 구분선상에 대한 기표가 유효로 보던 때가 있었습니다. 좀 특정 후보자의 란에 조금 더 치우쳐진 경우에 유효로 보았었는데요. 지금은 법을 개정해서 두 란에 걸쳐서 표를 한 경우에 무효로 되도록 하고 또 투표용지에 후보자란 사이에 여백을 두고 있습니다. 4호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투표용지가 다 찢어져서 식별할 수 없는 경우가 있겠고요. 또 기표를 하지 않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여기서 물형이란 물건의 생김새라는 뜻으로 동그라미, 네모, 체크, X 등 이런 표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기표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또 7호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 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 무효입니다. 다음은 사전투표와 거소투표에 있어서 무효투표로 보는 경우입니다. 자, 정규의 회송용 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것, 그리고 회송용 봉투가 봉함되지 아니한 것, 투표지가 보일 정도로 찢어져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선상투표에서 무효로 보는 경우입니다. 자, 1호 선상투표 신고서에 기재된 팩시밀리 번호가 아닌 번호를 이용해서 전송되거나 전송한 팩시밀리 번호를 알 수 없는 것. 우리 지난 시간에 선상투표에서 배웠죠. 선상투표 신고서의 팩스 번호와 투표지가 수신된 선상투표소 표지 부분의 팩스 번호가 일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2호 같은 선거인의 투표지가 2회 이상 수신된 경우 정상적으로 수신된 최초의 투표지 외의 것. 자, 그래서 처음으로 수신된 것, 가장 최초로 수신된 것만 유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호 선거인이나 선장 또는 입회인의 서명이 누락된 것인데요. 해당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한 명뿐이어서 입회인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또 무효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때는 유효입니다. 표지 부분에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의 명칭 또는 그 성명이나 명칭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표시된 것도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전, 거소, 선상투표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유효투표에 대한 사유입니다. 기표가 일부분 표시되거나 기표안이 메워진 것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 기표용구를 사용해서 기표한 것이 명확한 것, 유효이고요. 자, 2호와 3호가 좀 중요해 보이네요. 한 후보자란에만 2번 이상 기표된 것, 한 후보자란에 여러 번 찍어도 유효이고요. 후보자란 외에 추가 기표되었으나 추가 기표된 것이 어느 후보자에게도 기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 기표가 된 이후에 투표지의 여백이나 뒷면에 기표가 되었다 하더라도 유효로 볼 수 있습니다. 기표한 것이 전사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 여기서 전사란 투표용지가 접히면서 투표 도장도 같이 다른 곳에 묻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때도 유효입니다.
6호 인육으로 오손 훼손되었으나 정규의 투표 용지임이 명백하고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 여기서 인육은요, 이 인주를 말합니다. 그래서 유효로 보고 있습니다. 거소와 선상투표에 있어서는 기표 용구를 쓸 수 없기 때문에 기표 용구 외에 자, 동그라미, 네모, 체크 X 등 무령으로 표를 할 수 있는데요. 이것도 유효로 보고 있고요. 자, 인장의 날인이나 성명 기재 등 누가 투표한 것인지 알 수 있는 것은 무효가 되는데 자, 여기서 무인, 손도장이죠. 무인으로 날인한 것은 누가 투표한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유효입니다. 자, 그리고 8호 중요해 보이는데요. 회송용 봉투에 성명 또는 거소가 기재되거나 사인이 날인된 것. 사인은 개인이 쓰는 도장인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회송용 봉투에 거소 투표자 본인이 사인이라면 유효로 보지만 타인의 성명이 기재되거나 타인의 사인이나 직인 이런 인장이 날인된 경우 무효로 본다는 것입니다. 네, 만약 회송용 봉투 봉안 부분에 거소 투표자가 치료받고 있는 요양병원 직인이 날인되었다면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네. 네, 타인의 사인이나 직인이 날인되면 무효로 본다고 했죠? 그래서 무효가 되겠죠. 자, 9호 거소 투표자 또는 선상 투표자가 투표 후 선거일에 투표 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그 거소 투표 또는 선상 투표는 유효입니다. 그리고 사전 투표소에서 투표한 선거인이 선거일에 투표 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유효로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투표의 효력에 대해 살펴보셨는데요. 유무효 구분할 수 있으시겠죠? 네, 이 부분은 시험에 매년 출제되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꼭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기호랑 구분선과 접선된 상태로 기표된 투표지의 효력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보겠습니다. 자, 기표의 외곽선이 오로지 어느 특정 후보자의 기호란이나 성명란 등에 접선되어 있는 것이라면 이는 그 접선된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이 명확한 것으로서 유효표에 해당한다. 다만 위와 같이 해석할 경우 첫 번째 기호의 후보자와 마지막 기호의 후보자가 유효로 판정받을 수 있는 기표의 범위가 넓어지는 결과를 초래하지만 각 후보자의 득표율이 영향을 받는다고 단정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유효로 보고 있다라고 결정하였습니다. 자, 다음은 당선 무효 결정에 대한 최신 판례입니다. 자, 이 판례에는 여러 투표지가 나왔는데 그중에서 제5투표 용지에 대해서 기표란이 유효인지 무효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표시를 보시면 기표 모양이 원의 4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원호의 끝이 약간 일그러진 상태이고요. 기표의 원이 표시되어 있지 않고 또 가운데 전복자도 표기가 전혀 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기표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무효의 투표용지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자, 만약 이것이 선거관리위원회 기표용구를 사용해서 기표를 하였다 하더라도 실수로 참가인란에 기표용구가 일부 닿은 상태에서 바로 투표를 포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해 보인다고 했기 때문에 무효로 판단하였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제180조입니다. 자, 투표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구시군위원회는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을 하여야 하고 투표의 효력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선거인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투표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는 뜻이고요. 선거인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말은 선거인의 선거권 행사를 존중해서 투표가 다소 불명확하거나 부정확하더라도 어느 한 후보자에게 투표한 것으로 미루어 알 수 있을 때에는 좀 신중하게 결정해서 유효로 결정을 해야 한다라는 취지입니다. 자, 그리고 박스 표시가 되어 있죠. 자, 이 부분 중요하고요. 자, 제가 선거관리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표로 만들어 보았는데 자, 이 내용은 앞부분에 나왔던 거니까 한번 복습 겸 한 번 더 보시고요. 자, 여기서 2개 이상 개표소 설치 시 개표관리 의결 정족수, 투표 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한 의결 정족수 둘 다 개표소에서 진행을 하고 있지만 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한 의결 정족수는 구시군위원회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이라는 단어가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명시를
잘 봐주시고요. 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의결 정족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는 것으로 이 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해에 관한 의결 정족수와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학습을 마쳤고요. 기출문제 풀이할 시간이 왔네요. 네. 제가 시간을 넉넉하게 드릴 테니까 한번 차근차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차근차근 풀어보시면 잘 쉽게 풀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성실하게 다 풀어주셨는데요. 네,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투표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거소 투표의 경우 무인으로 표를 하였으나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은 무효를 하지 않는다. 네, 맞나요? 네, 맞죠. 네, 거소나 선상에 있어서는 무인, 손도장으로 투표하는 것이 유효였습니다. 자, 회송용 봉투에 성명 또는 거소가 기재되거나 사인이 날인되었다는 이유로 투표를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네, 맞는 질문이죠? 네, 맞습니다. 투표의 효력에 관해서 이의가 있는 때에는 부시군위원회는 최소한 제적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한다. 맞나요? 네, 맞아요. 3번이 틀렸죠. 자, 투표의 효력에 관해서 이의가 있는 때에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을 하죠. 4번, 투표자의 기표가 어느 후보자의 기표란 밖에 표시된 거라 하더라도 그 기표의 외곽선이 오로지 어느 특정 후보자의 기호로 한 성명란 등에만 접선되어 있는 것이라면 그 접선된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으로 본다. 네, 맞는 질문이죠. 자,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무효투표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기억, 사전투표에서 회송용 봉투가 봉함되지 않은 것. 유효인가요? 무효죠. 네, 봉함이 되어야 되겠죠? 자, 한 후보자라는만 2 이상 기표된 것. 네, 한 후보자라는만 2 이상 기표된 것은 유효입니다. 네, 그렇죠? 선상 투표 신고서에 기재된 팩스 번호가 아닌 번호를 이용해서 전송되거나 전송된 팩스 번호를 알 수 없는 것. 자, 팩스 번호를 모른다고 하면 무조건 무효라고 보시면 돼요. 기표의 횟수와 관련해서 후보자 정당란 외에 추가 기표되었으나 추가 기표된 것이 어느 후보자 정당에도 기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 유효인가요? 네, 유효입니다. 네. 한 곳에 기표가 되고 그 투표용지의 여백이나 뒷면이나 투표기가 된 것이라면 유효를 본다 말씀드렸죠. 자, 사전 투표소에서 투표한 선거인이 선거일에 투표 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해당 선거인의 투표는 유효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정답은 네, 무효를 고르면 2번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개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자, 동시개표 투표함수에 관련된 현재 결정문이었죠. 자, 헌법에 위반되는 거 있었나요? 오늘 수업 시간에는 헌법에 위반되는 건 없었어요. 자, 그래서 동시개표 투표함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개표 참관인이 선정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들의 선거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2번 개표 사무에 소모되는 예산, 인력 절감, 개표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공직선거 개표를 보조하는 기계장치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선거권자의 선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네, 맞는 질문이죠. 투표지 분류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3번. 자, 정규의 투표용지에 관한 설명이네요. 사인 날인이 투표 관리관 사인 날인이 누락되어 있더라도 구시군위원회 청인이 날인되어 있고 투표록에 사인 날인이 누락된 사유가 기재되어 있는 투표용지는 정규의 투표용지로 본다. 맞는 질문이죠. 자, 4번. 예. 자, 4번이 틀린 것 같은데요. 자, 어디가 틀렸을까요? 네. 예,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참여라고 했는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예, 정당 추천위원회에 참여죠. 자,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선거 결과를 후보자 득표수를 공표를 하는 사람인데, 예, 우편 투표 접수 시 참여하는 사람은 정당 추천위원이죠. 자, 그래서 예,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정당 추천위원이 참여를 하는 건데요. 정당 추천위원 하면 이제 정당 추천위원이 입회를 한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보통 선거법에서 입회한다고 했을 때 두 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대부분이 정당 추천위원이 입회를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선상투표에서 선상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선상에 승선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한 명이 입회하는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정당 추천위원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이번에 문제 다 맞추셨나요? 아, 너무 대단하시네요. 네. 지금처럼 열심히 공부하셔서 이제 앞으로 남은 강의까지 다 완주하시고요. 꼭 힘내셔서 앞으로 남은 강의 다 완주하시고 시험에 합격이라는 좋은 소식 꼭 기대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